정년 65세 연장, 노인 복지일까, 청년 착취일까? 이 질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한쪽에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60세에 나가야 하느냐는 절박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왜 윗세대가 더 오래 버티느냐는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냉정하게 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법으로 정년 60세를 두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말 그대로 60세에 회사를 나왔는데 연금은 65세에 시작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5년은 누군가에게는 여행의 시간이 아니라 생계의 공백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인을 더 챙기자는 복지 구호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소득 절벽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청년들의 분노가 터집니다. 왜 하필 그 비용을 청년 세대가 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청년 고용은 이미 충분히 불안합니다. 취업문은 더 좁아졌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공채는 사라지고 들어가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용 동향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실업률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말은 청년에게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없는 자리를 앞으로는 더 늦게 비우겠다는 말 아니냐고. 결국 정년 연장 논쟁은 숫자의 논쟁이 아니라 누가 먼저 밀려나느냐의 공포를 건드리는 논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자동으로 빼앗는 정책일까요? 직관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회사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면 윗세대가 오래 남을수록 아랫세대가 들어갈 자리는 줄어들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연구를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청년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인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재고용 방식은 오히려 청년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고령자가 더 일하느냐 그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더 일하느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임금, 같은 승진 구조를 통째로 5년 연장하면 청년에게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재설계와 임금 체계 개편, 재고용과 역할 전환이 함께 가면 세대 충돌이 반드시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유는 한국의 임금 체계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 다수는 여전히 연공형 임금 체계의 성격이 강합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고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정년만 65세로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청년 채용을 비정규직이나 외주로 돌리거나 아예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정년 연장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연공형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정년만 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청년 착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정년 연장 자체가 아니라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이 청년에게 가장 위험한 정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장년층의 현실도 냉혹합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고령층 빈곤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이르고 OECD도 한국의 노인 빈곤 수준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도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60세에 나가서 65세까지 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현실 모르는 소리로 들립니다. 특히 평생 직장 하나 붙잡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자산이 충분치 않은 중간층에게 정년 이후 5년은 은퇴가 아니라 추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무조건 노인 특혜라고만 몰아붙이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말입니다. 지금의 한국에서 오래 일하고 싶다는 요구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동시에 두 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기업과 지방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얼핏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채우고 싶은 일자리가 다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조건 차이도 큽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고용위기는 단순히 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질과 배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도 똑같습니다. 모든 업종, 모든 기업, 모든 직무에 일률적으로 65세를 밀어붙이면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이 중요한 업종, 인력난이 심한 산업, 지방, 중소기업처럼 고령 인력이 실제로 더 필요한 곳에서는 계속 고용이 오히려 생산성과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년 65세 연장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설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첫째, 정년 연장을 하려면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와 역할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둘째, 그냥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고용, 직무 전환, 시간제 전환 같은 유연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채용을 줄이지 않도록 기업에 명확한 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넷째, 대기업과 공공부문만 안정적으로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배제되는 구조라면 그건 세대 상생이 아니라 내부자 보호일 뿐입니다. 다섯째, 정년 연장은 연금개혁, 직업훈련, 전직지원 서비스와 함께 묶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은 청년대로 분노하고 장년은 장년대로 불안한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정년 65세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의 정년 연장이 청년과 장년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일하는 사람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윗세대를 무조건 빨리 내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다다랐고 그렇다고 청년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것도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세대 전쟁이 아니라 구조개혁입니다. 정년 연장, 노인 복지일까, 청년 착취일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무 준비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충분히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 자체를 죄악처럼 몰아붙이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한국 사회의 진짜 문제는 노인이 너무 오래 일해서가 아니라 젊을 때는 불안정하게 일하고 늙으면 가난해지는 구조를 수십 년째 고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닙니다. 정년을 늘리되 임금과 채용과 연금과 훈련 체계를 함께 뜯어 고칠 수 있느냐. 바로 그 능력에 한국 사회의 다음 10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면 청년도 잃고 장년도 잃게 됩니다. 정년 연장은 결국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험대인 셈입니다.